자,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일단 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특검팀 소환 조사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는데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뭐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악화라기보다는 본인이 거부하는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와 의무 기록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이 그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지금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와 또 특검에서는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직접 보낸다라는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 지금 이번에는 구치소 인치 지휘한 상황하고 좀 다르게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6월 달에 예. 그때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특검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그걸 기각 결정을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 근래 이제 분위기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이 많이 떠들어요. 네. 자기 자신이 이 특검에 가서 정말 진솔하게 또 뭐 진술을 하고 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자신의 입장에서는 특검에 나와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이 자체가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짠챙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예, 그런 데는 것은. 이미 뭐 내란죄 혐의로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란죄 재판마저도 지금 이제 본인이 그냥 자의적 판단에서 지금 재판 출석도 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다가 이거는 망신주기고 당신 더 이상 뭐 그런 당신만의 방식을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데 과거에 이제 불행하게도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이때 방문 수사라는 걸 했어요. 구치소 너시 그런 형무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수사의 기법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뭐 절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무리 실익이 없더라도 특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또 뭐 그런 대내의 그런 뭐 보도를 통해서 그 그림도 얼마나 또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나 너 왜 안 와? 끌어내는 사람이나 참 이 삼복더위에 참 저는 너무나 참담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기가 곤란해요. 네. 홍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이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번에는 교도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검사, 특검보, 그러니까 수사관까지 와서 내일 뭔가 행위가 취해질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안 받고 시간을 질질 끌면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수사에는 협조를 해야죠. 근데 협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정당한 기존의 그 인치 지휘에 대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끌어낼 수 없어서 본인들이 교도관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이 우리가 직접 인신 구속을 해서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서 거부해야죠. 그거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이 피의자가 갖는 사법적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은 법의 조치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윤상현 의원이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통화와 문자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이 명시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이제 당무 개입,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는 거죠. 지금 연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 키맨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네. 근데 윤상현 위원장이 재미있는 거는 작년 12월 달까지 초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일관되게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바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최근 특검 수사 가서는 다 인정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단 자기는 빠져나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진술을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명태균 씨가 이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권성동, 윤한홍 통화 문자를 보여줬다. 윤상현 씨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거죠. 윤상현 게이트, 그러니까 소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당무 개입의 여러 고리가 이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이미 그 세상을 떠난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소위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윤한홍 그 외에 아마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예. 소위 그 당시에 친윤이라고 해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의 김건희 특검이죠. 그 김건희 특검의 이 수사를 아마 한 번씩은 다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 중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소방청에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허석권 소방청장은 최근에도 특검에서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지금 단전 단수 지시가 헌법상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 질서 교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영장에 기재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예. 뭐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앙부 인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개헌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통치 방식을 갖다 선택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말겠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뭐 앞으로 현재 심판 과정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모신 그런 측면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전부 다 이제 특검 내지 이미 국회 내지는 뭐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이미 진술이 일관되게 되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허석건 이 소방청장이 할 일 없어서 단전단수 이 지시가 없었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자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자신도 그렇게 그냥 모른다 그러고 그걸 빠져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뭐 구속영장 이게 발부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책임지는 장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예.